네, 이번 주는 좀 날이 포근하지만요. 다음 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겨울이 되면 특히 어르신들 하는 말, 아이고 뼈가 시리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칫하다 또 관절이 다치게 되면 겨울철엔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뭐 영하 날씨도 이제 곧 있으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럴 때 뼈 건강과 관절 건강은 또 어떠신지 참 염려가 되는 겨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에는요,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정형외과 전문의 백인규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가 아무래도 추우면은 더 좀 몸을 많이 움직일 일이 적어지고요. 뭐 이불 속에만 있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고요. 맞아요. 뻣뻣해지기 쉽고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 바로 겨울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넘어져서 뼈를 다치거나 부상 입는 분들도 겨울철에 좀 특히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겨울에 더 부상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로 관절이죠. 관절은 신체 여러 기관 중에 특히 기온의 네. 영향이 큽니다. 음. 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풍선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서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처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외출하게 되면 춥다 보니까 더 웅크리게 되는데 그렇죠. 이럴수록 더 수축하게 되니까 음. 부상의 위험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외출하고 들어오면 좀 몸이 뻣뻣해지는 걸 느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요즘에 이제 바깥 활동을 하다가 안에 딱 실내에 들어가면 온몸이 뭔가 이게 경직되는 느낌이 맞아요. 들면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또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춥다 보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 수축뿐만이 아니라 춥다고 움츠리다 보면 네. 더욱더 혈관이 수축되어서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이나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긴장도가 더 높아져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춥다고 그냥 움츠러들기만 하면은 더 다치기 쉽다라는 어른들 말 뭐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네. 이게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에요. 연세 있는 분들은 스스로 조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네요. 다칠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50대 중년분들이 쉽게 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마음은 불타는 청춘인데 몸은 50대에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방심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50대인데 오히려 이제 뭐 아직도 열심히 뭐 조기축구나 뭐 등산이나 무리하게 준비 운동 없이 하는 분들이 마음은 많더라고요. 젊어요. 그래서 좀 더 다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런 환자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느 부위의 부상을 가장 많이 입나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상체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죠. 네. 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대신에 운동량이 부족한 하체는 점점 더 가늘어져요. 가늘어지게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그 관절 중에 하나인 무릎을 다치기가 쉽게 되는데요. 무릎이요. 무릎 중에서도 특히 그 충격의 완화를 시켜주는 물렁뼈가 중요한데 이 물렁뼈는 나이를 먹으면 수분이 빠지면서 네.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집니다. 더군다나 딱딱해진 상황에서 추운 날씨를 겸하게 되면 네. 더욱더 적은 충격에 손상을 받기가 쉽죠. 예를 들면 그냥 걸어가다가 회전력이라든가 비틀림 아니면 계단 오르내리거나 아니 산에 오르내릴 때도 네. 다치는 네.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사실 뭐 넘어지거나 큰 외부 충격에 의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골이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게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골 파열, 물렁뼈 손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반월상 연골판 참 어려워요.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네. 자, 어느 부분인지 일단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요. 부분인가요?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은 반달 모양의 물렁뼈를 말합니다. 그래서 달월에서 반월상이고. 맞습니다. 저 부분인가요?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 뼈 사이에 반달 모양 두 개 있죠.
네. 저것은 무릎 관절의 큰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합니다. 네. 저게 만일 어떤 동작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연골이 작용을 하는 완화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에 직접적으로 외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반월상 연골팔이 파손이 됐을 때는 증상이 네. 좀 어떤가요? 어떻게 해서 병원을 좀 가야 될까요? 주로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책상 다리를 하거나 네. 무릎을 구부리는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쉽게 말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네. 오금이 저리고 아픈 경우가 있고 가끔가다 힘이 빠지면서 무력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뭐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큰 수술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로 어떨 때 이게 파열이 되나요? 보통 아주 일상적인 작은 동작에도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듯이 큰 사고 때문에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네. 약간의 회전력이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걸 유추해 보면 등산을 하거나 계단 네. 오르내릴 때 삐끗하는 경우에 손상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증상이 좀 느껴졌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간다면 어떤 치료를 좀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요새는 MRI가 거의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네. MRI는 연골뿐만이 아니라 주위 조직들을 전부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MRI를 찍어서 정말 연골판 손상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직의 손상도 같이 있는 건지 따로따로 있는 건지를 먼저 감별을 해야 합니다. 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일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아주 작다면 네.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 휴식을 취하거나 온찜질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소염제를 복용을 하거나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나 손상이 크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관절 내시경이라고 해서 관절을 들여다보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네. 간단하게 절제술을 하거나 꼬매주는 봉합술을 하거나 특히 젊은 환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달 모양의 연골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이게 손상이 크게 있을 때는 봉합이 되지 않으면 연골 이식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사실 이 무릎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체에서 무릎인데 뭐 모든 질병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법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운동이죠.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네. 겨울철에는 밖에 나가기가 싫기 때문에 맞아요. 운동량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부상의 위험이 많아지는 거죠. 몸은 중장년층은 몸은 노화되어 가고 근육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는데요. 네. 어찌됐든지 춥다고 집에만 웅크려 계시지 말고 옷도 두텁게 여러 겹 입고 나가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이제 좀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는 삶을 좀 살면 좋겠는데 정확히 어떤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근육 강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튼튼해야 되겠죠. 무릎 강화 운동 중에서는 운동하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스트레칭이 먼저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들이 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전거, 수영 같은 것이 좋게 되겠고 네. 걷는 것도 좋은데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빨리 걷는 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게끔 네. 뭐 목욕을 하신다든가 음. 아니면 운동 후에 온찜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자, 나에게 맞는 운동을 꼭 찾아가지고 뭐 겨울이라고 웅치러만 계시는 게 아니라 좀 그럼요. 이렇게 활력 있게 좀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